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지입니다. 저는 이제 막 심리적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전 처음으로 곳을 살아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엄마 없이 저 혼자 옷가게 가서 제가 평소에 입고 싶었던 원피스를 샀습니다. 다음 날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피스에 받쳐 입을 레깅스를 샀습니다. 어떤 옷을 샀냐는 엄마의 질문에 저는 말했습니다. 저 원피스 샀어요. 엄마는 저의 예상 밖의 행동에 당황스러워 하시는 듯 했습니다. 치마 불편해서 못 입어 바지로 교환해와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어요. 치마 불편해서 몇 번 입고 안 입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샀으니까 예쁘게 코디해서 잘 입고 다녀봐 라고 하셨습니다. 이튿날 회사에는 입고 가지 못하고 일주일 후 자립이야기 모임에 입고 갔습니다. 갑자기 회사에 치마를 입고 가기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지고 바지만 입는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달리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립이야기 모임에 입고 갔습니다. 저에게 자립이야기 모임은 회사보다 편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 숫자도 회사보다 적으니 피곤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파운데이션과 립스틱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바르고 갔습니다. 저 스스로 저를 가꾸었어요. 이제 가꿀 수 있어요. 앞으로도 갈 거예요 라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꾸미고 간 날, 제 예상대로 못 본 사이 많이 달라졌다, 예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드디어 회사에도 치마를 입고 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습게도 엄마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져서 겨울용 스커트를 산 날이었습니다. 내일 많이 추우니까 치마 입으려면 기본 레깅스 신고 입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3년 후면 40대에 들어서는 저인데도 아직도 부모님은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시면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회사에 처음 입고 간 저에게 사람들은 평소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무관심이 좋았습니다. 스타일이 달라졌다고 관심받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왜 치마 입었어요? 퇴근하고 어디 좋은 데 가요? 와 같은 질문들을 받을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바지 입은 날처럼 모습이 대해주셔서 긴장하지 않고 평소처럼 편하게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입고 싶은 옷, 치마든 바지든 자유롭게 입고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저한테 두 손 두 발 다 주셨고 회사에도 치마를 입는 제 모습을 보여드렸으니까요. 내친 김에 미용실 예약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는 모임에서 만나는 언니들의 조언으로 머리를 길러보고 있는데 많이 지저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볼륨 매직을 하면 머리카락이 단정해진다고 하네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언니들은 진작에 부모님으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했나 봅니다. 저보다 손과 다리가 불편한데도 치마도 입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기르고 다닙니다.
언니들을 보며 나도 못할 것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걸음걸이가 좋지 않은 편이라 치마를 입으면 바지를 입었을 때보다 자주 넘어질 거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머리도 길면 서투른 손길 때문에 머리 손질이 어려울 거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을 자주 흘리면서 먹는 제가 밝은색 옷을 입으면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고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골라주시는 옷은 항상 어두운 색이었습니다. 이제 저라고 언니들처럼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언니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언니들 중 2명은 공무원입니다. 언니들은 재작년과 작년에 연달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들의 뒤를 이어 저도 올해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되니 언니는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개팅 내내 남자는 저를 보고 무표정에 한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는 기약도 없이 헤어졌습니다. 첫 번째 소개팅인데 안 좋게 끝난 것이죠. 저는 그날로 옷을 사러 갔습니다. 원피스를 사려고 갔던 건 아닌데 어느 매장에 들어서니 원피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몇 년 전 남동생 결혼식 때 입었던 원피스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뒷지퍼를 올리고 내리기가 어려워서 혼자 입고 벗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면접,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에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입었습니다. 사실은 화성동 지난해까지는 특별한 날에만 어머니의 손을 빌려 했었습니다. 매장에서 제가 발견한 원피스는 앞에 단추가 달려있어서 저 혼자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임에 처음으로 치마를 입고 간 날 언니들은 무척이나 좋아해 주었습니다. 머리를 기르는 중이라 지저분해진 머리를 미용실에서 볼륨 매직하고 눈썹 문신만 하면 되겠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라식도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눈썹 문신할 용기는 나지 않고 미용실을 예약했습니다. 동네 작은 미용실에도 첫 방문 시에는 어머니 함께 가던 제가 큰 미용실에 가서 제 머리카락 상태를 이야기하고 볼륨 매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저를 가꾸고 싶었던 마음이 평소에도 있었나 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언니들의 말을 흘려 들었을 테지요. 미용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가 치마를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대에 있는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습니다. 도서관 입구에 있던 전신 거울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서관에 자주 다녔음에도 그냥 지나쳐 있는지도 몰랐던 거울이었습니다. 외모 가꾸기에 관심이 생기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나 봅니다. 지난 봄에 사촌 친동생과 함께 찍었던 것처럼 저도 거울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책을 빌리고 홍대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인증 네컷 사진관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와봤지 혼자 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혼자서는 들어갈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같이 찍자고 해도 마지못해 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한껏 꾸며주고 카메라 앞에 혼자 선 저는 이전에 사진을 찍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깔끔하고 단정해진 제 모습을
카메라를 통해 보니 포즈 취하는 것에 과감해졌습니다. 생각보다 사진이 잘 나와서 언니들이 있는 모임 단톡방과 자리비하기 모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모두 달라진 제 모습에 좋아해 주셨습니다. 언니들의 말대로 눈썹 문신도 안 하고 라섹도 안 했는데도 미용실에만 다녔는데도 좋아해 주었습니다. 언니들은 저에게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었나 봅니다. 여느 2030 청년들처럼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는 뜻이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눈썹 문신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플까봐 겁나서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화를 내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 모임에 가지마라고 하시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허락을 안 구하고 치마를 사고 미용실도 예약했지만 아직 심리적 독립을 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저는 눈썹 문신은 해볼 자신이 없는 게 말이죠. 남동생은 얼마 전 부모님 동의를 안 구하고 눈썹 문신을 하고 왔다는데요. 아빠한테도 눈썹 문신을 해보라고 조언해 주었죠. 그럴까 하시던 아빠의 말이 귓가에 맴도는데 왜 저는 뭐가 그렇게 무서울까요? 예전에 우리 가족은 모두 안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만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만 빼고 모두 나색을 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안경을 벗을 때 저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관리가 어려워서 너는 힘들어 라는 부모님의 말을 들었을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도 나색을 해볼 것입니다. 배낭과 크로스백이 아니라 숄더백도 한번 들고 다녀보려고 합니다. 너는 그런 가방 들고 다니기 불편해서 안 되라고 제가 20대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바로 한쪽 어깨에 매는 그 가방 말입니다. 새로운 회사에 취업했다고 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부모님은 당황해 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제가 지금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기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 자리 발표에 참여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음에도 립스틱 하나 바르고 갈 생각도 하지 못했으니 말 다했죠. 이제 드디어 여느 2030 사이인 여성들처럼 하고 다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꾸민 비용에 낭비가 심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요. 요즘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걱정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관심 없었던 옷, 화장품, 가방, 목걸이를 마구 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둘 부모님으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고 나면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갈 날이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튜브 영상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려면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려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은 참고용으로만 들어야 독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난 38년 동안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저였다면 앞으로는 죄송하지만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도 이런 저를 이해해 주시는 날이 오겠죠? 감사합니다.